2025년 12월 30일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KF-21 보람에 전투기의 복좌형 시제기를 넘겨달라는 것이었죠. 당초 합의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단좌형만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1조 7천억 원을 내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6천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분담금을 3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런데도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복좌형 시제기에다가 자기네 땅에 최종 조립 라인까지 달라고 했으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은 덜 내면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반대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왜 그랬을까요? 인도네시아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제 전투기도 있고 미국제도 있고 러시아제도 있는데 왜 한국제를 찾았을까요?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저는 제임스 탄입니다. 싱가포르 국방연구소에서 20년간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을 분석해온 선임연구원이죠. 2025년 12월 중순부터 이 사건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동남아시아 하늘의 주도권을 잡아가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연구소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동료였죠.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제임스, 인도네시아가 움직이고 있어요. KF-21 관련해서요. 저는 솔직히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2010년대 초부터 한국과 함께 이 전투기를 개발해왔죠.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겁니다. 약속한 분담금을 계속 미뤘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했고 결국 6천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원래 약속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건 아닐까? 돈도 제대로 못 내는데 무슨 수로 최신의 전투기를 운용하겠습니까? 차라리 중국제 전투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죠. 중국은 싸니까요. 12월 16일 화요일, 저는 자카르타로 날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청사 앞에 섰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긴장된 분위기였거든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경비가 평소보다 삼엄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죠.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KF-21 복좌형 시제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복좌형이라고요? 당초 계획은 단좌형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PTDI에 최종 조립 라인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PTDI는 인도네시아 국영항공기 제작사입니다. 거기서 KF-21을 조립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담금은 3분의 1로 깎아놓고 요구는 더 늘리는 겁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그냥 떼쓰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자가 덧붙인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2026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단계 EMD가 끝나거든요. EMD는 우리말로 하면 체계 개발이죠. 설계하고 시제품 만들고 시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가 2026년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양산입니다.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2026년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협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라니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이 대체 어떤 전투기기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KF-21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아침, 저는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였죠. KAI라고 부릅니다. 그가 준비한 자료는 두꺼웠습니다. KF-21 보람에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라는 말이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보통 4세대 아니면 5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4.5세대라니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의 성능에 5세대 기술 일부를 접목한 겁니다. 스텔스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레이더와 전자 장비는 최신형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숫자들이 놀라웠습니다. AESA 레이더 국산화율 80% 이상. AESA는 능동형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적기를 아주 멀리서 정확하게 탐지하는 최신형 레이더입니다. 이게 80% 이상 국산화됐다는 겁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국내 설계였습니다. 임무 컴퓨터도 한국이 만들었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핵심 기술을 한국이 직접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제기 6대가 비행 중입니다. 시제기가 벌써 6대나 날고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전투기 개발이라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시제기 한두 대 만드는 것도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6대가 이미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겁니다. 각 시제기마다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1호기는 기본 비행 성능을 검증하고 2호기는 무장 시험을 하고 3호기는 전자전 장비를 시험하죠. 체계적이었습니다. 각각의 시제기가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KF-21이 나타났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죠.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급상승했습니다.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마하 1.8이면 음속의 1.8배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약 2200km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상승률도 뛰어납니다. 지상에서 15km 고도까지 2분이면 올라갑니다. 2분이요? 저는 다시 놀랐습니다. 보통 전투기가 그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2분이라니요. 무장 탑재량은 7.7톤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모두 장착 가능하죠. 7.7톤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웬만한 트럭 한 대 분량이거든요. 그걸 싣고도 빠르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블록 단위로 성능이 상승합니다. 블록 단위라니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블록 1입니다. 기본 전투 능력을 갖춘 상태죠. 앞으로 블록 2, 블록 3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블록 2에서는 무장이 강화되고 블록 3에서는 스텔스 능력이 추가됩니다. 아,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5세대라고 부르는 거였죠. 지금은 4.5지만 나중엔 5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30년대 중반에는 KF-EX 로드맵이 공개됩니다. KF-EX는 KF-21의 다음 버전입니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거죠.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게 아니구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구나. 12월 18일 목요일, 저는 인도네시아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현재 F-16을 운용하고 있었죠. 미국제 전투기입니다. 한대령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F-16을 20년 넘게 조종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KF-21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이 많죠.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무슨 걱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검증이 안 됐잖아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F-16은 전 세계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전투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죠. 그런데 KF-21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KF-21은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부품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F-16은 부품을 전 세계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KF-21은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전투기는 부품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소모품도 있고 고장나는 부품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급망이 불안정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민이 이해됐습니다. 새로운 전투기가 성능은 좋아 보이지만 검증이 안 됐어요. 부품 공급도 불확실하고요. 그러니 망설이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는 복좌형 시제기를 요구하는 걸까요?
왜 PTDI에 조립 라인을 설치하려는 걸까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저는 한국 측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KF-21의 경쟁 상대들 목록이었죠. 중국제 J-10C, J-20, J-31점, 미국제 F-16V, F-35점, 러시아제 Su-35점, 유럽제 라팔, 유로파이터. 엄청난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들이죠. 저는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제부터 봤습니다. J-10C는 중국이 자랑하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가격이 쌉니다. 대당 4천만 달러 정도죠. 우리 돈으로 약 520억 원입니다. 빠른 납품도 장점입니다. 계약하면 1년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정치적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전 기록이 불투명했습니다. 중국이 공개하는 자료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과장된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품 품질이 불안정했습니다. 고장이 잦다는 보고가 계속 나왔어요. 파키스탄에서 운용 중인 중국제 전투기들이 자주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J-20과 J-31은 5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췄죠. 하지만 수출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이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미국제였습니다. F-16V는 F-16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검증된 전투기죠. 전 세계에서 수천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쌌습니다. 대당 7천만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약 91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부품 공급이 끊길 수 있었죠. 실제로 터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F-35는 최고의 5세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대당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이죠. 인도네시아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제 Su-35도 봤습니다. 성능은 뛰어났습니다. 기동성이 좋고 무장도 강력했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대당 8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였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사면 미국이 제재를 가합니다. CAATSA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제는 사실상 선택지가 아니었죠. 유럽제 라팔과 유로파이터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쌌어요. 라팔은 대당 1억 달러 이상, 유로파이터는 1억 2천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기술 이전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립 라인을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자, 그러면 KF-21은 어땠을까요? 가격은 대당 6,500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50억 원이죠. F-16V보다 조금 싸고 J-10C보다는 비쌌습니다. 중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PTDI에 조립 라인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부품 생산도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죠. 이게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엔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12월 20일 토요일,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소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KF-21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능만 보면 중간입니다. F-35나 라팔보다는 떨어지죠.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이건 다른 나라들이 안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기술을 절대 안 줍니다. 중국은 품질이 불안하고요.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안 되고 유럽은 너무 비싸죠. 그러면 남는 게 한국뿐입니다. 정확했습니다. 속어법으로 가면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12월 21일 일요일,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더 했습니다. KF-21에 대한 국제평가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흥미로운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라는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가
KF-21을 분석했더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 블록 업그레이드 구조 덕분에 장기적으로 5세대에 근접할 수 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KF-21은 그 증거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의지가 강점이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KF-21에는 미국 기원 기술이 20%에서 25%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변수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에 KF-21을 못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게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았거든요. 12월 22일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방산업계 내부에서였습니다. 자카르타의 방산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들렸죠.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큰 제안을 했대. 복좌형 시제기를 넘겨준다던데 PTDI에 조립 라인까지 만들어준다고? 저는 자카르타에 있는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제임스, 이거 진짜예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해줄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협상 중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소문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며칠 만에 업계 전체로 퍼졌거든요. 12월 23일 화요일, 저는 다시 자카르타로 갔습니다. PTDI 본사 근처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왔더군요. 저는 카페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공장을 둘러봤대. 뭐 하러요? 조립라인 설치 가능성을 검토한대요. 진짜요? 그럼 우리가 KF-21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부품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대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PTDI 직원들에게 이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최신 전투기를 조립할 수 있다는 건 기술적으로 큰 도약이거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12월 24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근처에서 한국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비공식 면담이었죠.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양측 모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미국 측과는 협의가 됐습니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미 협의가 필요하죠. KF-21에는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미국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미국도 인도네시아를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막으려면 인도네시아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게임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제 전투기를 사는 것보다 한국제를 사는 게 나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니까요. 그러니 미국이 허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크리스마스, 저는 싱가포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CNBC 인도네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복좌형 시제기 요청, 2026년 재협상 예정. 공식 보도였습니다. 이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됐습니다. 기사는 자세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복좌형 시제기와 PTDI 조립 라인을 요구했다고 명시했죠. 그리고 2026년이 결정의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드디어 인도네시아도 선진 전투기를 만드는구나. 한국 기술 대단하네. 중국제보다 훨씬 낫다. 미국이 허락할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은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죠. 12월 26일 금요일, 저는 말레이시아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이거 봤어요? 인도네시아가 KF-21 봤는데요. 네, 봤습니다. 우리도 관심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도 새 전투기가 필요하거든요. 말레이시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동료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필리핀도 KF-21을 검토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받으면 우리도 관심을 보일 겁니다.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한 나라가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서로를 의식하거든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제를 선택하면 말레이시아도, 필리핀도, 태국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한국은 이걸 노린 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점으로 삼아서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12월 27일 토요일, 저는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연구소에서 발표할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은 KF21과 동남아시아 방산시장의 변화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2026년이 정말로 결정적인 해라는 거요. 왜 2026년일까요? 첫째, 1단계 EMD가 끝나는 해입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양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이때가 지나면 가격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둘째, KF21의 성능이 입증되는 해입니다. 시제기 6대가 충분한 비행 시험을 마칩니다. 실전 배치 직전이죠. 셋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투기 교체 시기를 맞는 해입니다.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노후 전투기를 바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해가 2026년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다시 봤습니다. 복좌형 시제기와 PTDI 조립 라인. 복좌형이 왜 중요할까요? 조종사 훈련 때문입니다. 복좌형은 교관과 훈련생이 함께 탑니다. 신형 전투기를 배우려면 복좌형이 필수죠.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정비 능력을 키우고 결국엔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 라인도 요구한 거죠. PTDI에서 조립하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의 구조를 배웁니다. 부품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죠. 이건 엄청난 기술 이전입니다. 12월 28일 일요일, 저는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조건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블록 업그레이드 참여 기회였습니다. KF21은 블록 1에서 시작해서 블록 2, 블록 3으로 발전합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이 업그레이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완성품을 받는 게 아니라 개발 과정에 함께한다는 거죠.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나중엔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이 절대 안 해주는 겁니다. 미국은 기술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국만이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보고 있었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저는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은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KF21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방산 진출이 본격화되면 기존 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품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독점적 지위를 잃을 것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유럽은 시장 점유율을 잃을 것이다. 기술 이전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빈 공간을 채울 것이다. 적정한 가격, 입증된 품질,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이 세 가지가 한국의 무기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12월 30일 화요일, CNBC 인도네시아가 속보를 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한국과 2026년 상반기 재협상 확정, KF21 복좌형 시제기 이전 및 PTDI 조립라인 설치, 논의 예정. 공식 발표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연구소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사람도 많았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KF21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전투기가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바꿀 것입니다. 2026년이 그 시작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팝니다. 기술을 나눕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게 먹히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성공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2025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KF-21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이 만드는 전투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을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파트너를 만들어갔죠.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분담금을 깎아줬지만 대신 장기 계약을 받아냈습니다. 복좌형을 줬지만 대신 조립 라인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묶어뒀습니다. 영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축포였죠.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4일입니다. 저는 지금 싱가포르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마리나 베이가 보이네요. 최종 리포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를 돌이켜보면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2월 15일 첫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었죠. 핵심 숫자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KF-21 보라매 4.5세대 전투기, AESA 레이더 국산화율 80% 이상, 시제기 6대 비행 중, 최대 속도 마하 1.8, 무장 탑재량 7.7톤, 대당 가격 약 6,500만 달러, F-16V보다 싸고 중국제 J-10C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 포함이니 실질 가치는 훨씬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당초 1조 7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조정.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쾌히 받아들였죠. 장기 파트너십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2026년 재협상 확정. 상반기 중 복좌형 시제기 이전 여부 결정. PTDI 조립 라인 설치 협의 진행. 이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전략을 택했습니다. 돈을 덜 받더라도 시장을 확보하는 쪽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게 먹히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처음 자카르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미국, 중국, 유럽을 상대로? 그때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견 방산 강국입니다. KF-21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가장 큰 차이는 뭐였을까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팝니다. 중국도 무기를 팝니다. 유럽도 무기를 팝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파트너십을 팝니다.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합니다. 기술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합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전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했고 자립이 필요했고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리포트는 완성됐습니다. 내일 연구소 소장에게 제출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6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재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복좌형 시제기 이전이 결정될 겁니다. PTDI 조립 라인 설치도 논의되겠죠. 그게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레이시아가 움직일 겁니다. 필리핀도 관심을 보일 거고요. 태국도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나라씩, 한 계약씩, 한국은 동남아시아 하늘의 주도권을 가져갈 겁니다. 중국제 무기 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품질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미국제는 너무 비싸서 대량 구매가 어렵습니다. 유럽제는 기술 이전을 안 해주니 매력이 떨어지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적정한 가격, 검증된 품질,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이 세 가지가 한국의 무기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마리나 베이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제, 유럽제를 사서 쓰는 나라였죠. 10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성공했고 TOC 훈련기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KF-21입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나라가 됐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한 세대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사람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투자,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를 존중하는 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재협상이 그걸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못 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보통 같으면 한국이 화를 냈을 겁니다. 계약을 파기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분담금을 조정해줬습니다. 대신 장기 협력을 제안했죠. 복저형도 주고 조립 라인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영리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료였습니다. 제임스, 우리 국방부가 한국에 공식 문의를 넣었대요. KF-21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요. 벌써요? 네. 인도네시아 소식 듣고 바로 움직였어요. 우리도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른 조각들도 차례로 넘어갈 겁니다. 2026년은 한국 방산의 해가 될 겁니다. KF-21을 시작으로 K9 자주포, 천궁 방공 미사일, 해성대함 미사일까지 한국의 무기 체계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성공 사례가 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옵니다. 인도네시아가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심리죠. 한국은 이걸 노린 겁니다. 전략적이었고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할 겁니다. 2026년 상반기 재협상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만약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합의에 도달하면 동남아시아 방산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겁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이나 미국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협상은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원하니까요. 인도네시아는 기술이 필요하고 한국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니까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활기가 넘쳤죠. 저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젠가 이 하늘을 KF-21이 날아다닐 겁니다. 싱가포르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한국제 전투기가 동남아시아 하늘을 지키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2026년에 시작될 거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제 20년 경력 중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했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KF-21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 이게 시작입니다. 동남아시아 하늘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게임. 한국이 그 게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한국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큰 소리 안 내는데 모든 걸 준비해놨습니다. 기술도 있고 전략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한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KF-21보다 강력한 무기죠. 저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2026년은 한국 방산의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인도네시아 KF-21 재협상.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완벽하게.